네, 홈페이지 리뉴얼은 어떻게 해야 되냐,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구성으로 해야 되냐, 어디가 싸냐,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뭐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드려야 되냐, 다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치확산 프로젝트 실무충전의 데이터 기반 홈페이지 운영 발제를 맡게 된 조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시기에 버거웠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챕터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잠재적인 후원자 혹은 활동가들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SEO입니다. 네,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 최적화, SEO가 뭔지 한번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을 해봤더니 크몬 광고와 패스트 캠퍼스 광고가 먼저 뜨네요. 네, 크몬 광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네요. 그리고 패스트 캠퍼스를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패스트 캠퍼스 보니까 SEO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강남 맛집 찾아줘 라고 하면 검색 자료를 찾아서 노출을 해주는 거를 얘기를 하죠. 쉽게 생각하시면 1페이지에 노출되는가, 맨 위에 단에 보이는가 인데요. 여기 보면 91.5% 트래픽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SEO나 1페이지 노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서칭 엔진 마케팅, 검색 광고, 이것도 가능하다, 요걸로 지금 알려주겠다, 이건데,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네, 거는, 네, 일단 돈을 주고 배워야 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비싸지 않아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SEO를 보니까, 위키백과가 이제 있네요. 봤더니, 웹페이지 알고리즘이나 이 순위 매기는 방식에 맞춰서 검색 결과 상위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얘기하는데요. SEO를 너무나 많이 하면 스팸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블로그 노출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컨텐츠가 웹문서가 아니라 네이버 포스트로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오늘 이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홈페이지를 홍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SEO 메타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고 어떻게 구축해야 되고 어떻게 신경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같이 예시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바퍼라는 NGO를 찾아봤는데요. 위에 보니까 광고라고 붙어 있고 바퍼 도시락 기부, 간단한 설명이 쓰여 있고요. 주소, 전화번호, 간단한 정보가 나와 있네요. 이거는 구글 애드 시스템에서 광고 설정을 해두신 거죠. 실제 SEO 관련, SEO란 Search Engine Optimizing이라고 해서 검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를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를 의미합니다. SEO가 맞춰져 있는 거는 지금 여기거든요. 광고 시스템은 주소, 제목, 설명, 이 세 가지 단을 돈을 주고 쉽게 바꾸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 아래쪽 정보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홈페이지에 가서 검사를 누르시면 소스가 나오는데 상단 부분의 헤드에 이런 정보를 다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목은 다일 공동체라고 되어 있고요. 키워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이 다일 공동체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키워드 다일 공동체, 바퍼나는 운동본부, 이런 걸로 검색을 하면 들어와진다는 거죠. 다일 공동체는 밥상 나눔을 시장으로 국내에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제 NGO입니다. 라고 설명이 써 있는데 실제에서는 지금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게 우선순위들이 따로 있거든요. 보니까 발론티어 페이지에 있는 설명이 먼저 나와 있네요. 이렇게 어떤 우선순위 설정들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페이지 소스 다시 한번 볼게요.
아마도 페이지 디스크립션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온 것 같고 상단에 있는 정보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 홈페이지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이거 왜 헤드에 있는 게 안 나오고 이런 중간 페이지에 있는 게 먼저 나오냐, 메타 태그가 노출되도록 고쳐달라라고 얘기하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고쳐주실 거예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비교 사례를 위해서 그린피스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린피스는 검색 광고 설정이 아니고 사이트의 SEO 설정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주소 나와 있고 제목 있고 설명 있고요. 각 메뉴들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사이트 맵까지 잘 정리되어 있고 각 페이지의 설명도 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짧으면 좋겠죠? 그죠? 그린피스의 전체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지구적 환경 캠페인을 확인하세요. 인재 채용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좀 줄이시는 거 정도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린피스 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검사를 누르니까요. 이제 헤드 부분을 봐야겠죠. 헤드 부분에 제목, 그 다음에 주소, 디스크립스 컨텐트는 각 페이지의 컨텐트를 설정하도록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퍼 같은 경우는 이게 읽는 게 좀 엉키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키워드 세팅이 안 보이네요. 환경 변화, 자원봉사 이런 거 넣으면 좋은데 워낙 고유명사급으로 유명한 데라서 굳이 넣지 않았나 봐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대표 이미지를 뭘로 할지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트위터에서는 어떻게 보이면 좋을까는 다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근데 페이스북은 또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정도는 오지 태그를 통해서 설정하실 수 있고요. 네이버에서는 기본적인 오지 태그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이트에서 노출하는 거랑 페이스북 노출이랑 인스타 노출을 다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거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기본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페이스북에다 링크를 해보니까 조금 다르게 뜹니다. 제목은 똑같이 뜨는데 설명이 없네요. 왜냐면 아까 확인했을 때 페이스북용 오지 태그가 없었어요. 메타 태그가. 여기 지금 트위터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스북 카드, 사이트 타이틀 이런 부분들이 따로 써 있어야 되는데 페이스북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좀 신경을 덜 썼다는 걸 알 수 있고 트위터 부분은 설정이 따로 돼 있어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화를 만듭니다. 이 설명 부분이랑 웹페이지에 설정되어 있는 게 다르죠. 그럼 트위터 디스크립션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역시 트위터 디스크립션에서 이 문장이 그대로 써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문구만 정하시면 되니까 일단 세팅하실 수 있는 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기본이라 하면 이런 거. 이 부분은 네이버, 구글이 동일하게 검색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설명으로 딱 나오고 페이스북에서는 그린피스의 지구 변화에 동참해 주세요. 개인적인 공간은 지구입니다.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 트위터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환경 이슈일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 이슈를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르게 하면 페이스북 이용자층과 트위터 이용자층을 구분해서 계속해서 좀 다르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카카오 공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 공유는 지금 개발자 센터에서 공유하는 방식이 되게 많이 디벨로핑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오픈된 뒤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설정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용을 정하셔서 내용은 제목, 그 다음에 이 아래 써있는 설명, 그리고 요 이미지 이 세 가지 정도만 잘 설정하셔도 되고요. 그린피스에 비해서 바퍼 다일 공동체가 훨씬 더 잘하는 점은 키워드 설정이 잘 되어 있어요. 이 키워드들을 검색하면 이 사이트를 보여주도록 하는 일종의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린피스는 이 키워드 설정이 잘 안 되어 있어요. 키워드에 녹색연합 같은 경우는 반달곰, 철새 이런 키워드들을 넣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좀 아쉬운 점은 노숙자 식사 후원, 자원봉사 참여, 아니면 다문화 가정 지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아젠다를 키워드로 넣어두시는 것도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로 오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도 잘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SEO 관련된 OG 태그, 메타 태그라고 불리는 부분들은 헤드 부분에 이 부분이 꼭 삽입되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차이가 좀 있다 그러면 일단 구글 키워드 광고 세팅으로 이걸 바꿔보시는 거는 담당자분께서 조금만 헤매시면 금방 하실 수 있는 거고, 뭐 웹페이지에 대한 기술 없이도 이걸 변경돼서 뜨도록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비용이 적게 되고 1일 한도, 월간 한도도 지정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결제되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 일단 한번 바꿔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거는 구글 애드워즈 시스템 들어가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먼저 홈페이지가 있겠죠. 홈페이지는 호스트라고 부르는 서버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버를 열면 뭐 FTP로 접속하든 뭐 SFTP로 접속하든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에서 바로 보시든 페이지 수정하는 곳에서 보통 PHP 혹은 HTML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파일은 기본적으로 헤드, 바디, 푸터 이런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SEO를 위해서는 헤드 부분에 이런 내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 홈페이지의 검색 노출을 저렴하고 확실하게 확장하기 위한 기초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게 기본적인 뭐 설명, 이미지, 주소, 뭐 대표 이미지, 검색어 등을 넣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대표 이미지로 어디에 링크를 할 때 예쁘게 보이고 싶으면 이 오픈 그래프 태그라는 걸 이용합니다. 앞에 OG라고 붙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대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별도로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이렇게 공유되는 형태에서 이 부분이 설명 부분이죠. 트위터용 사이트 설명,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화를 만듭니다. 이 부분이고, 그린피스하고 그린피스 되어 있는 부분이 사이트 제목 부분, 그리고 이 이미지 부분이 이미지입니다. 이런 소스까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트위터에선 이렇게 뜨도록 해주세요 라는 제목, 설명, 이미지 이 세 가지만 지정해서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페이스북에서 이미지, 사이트 제목, 설명 이렇게 띄워주세요 라고 하시고, 나머지도 일반적으로는 이미지, 제목, 설명,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거 검색어 부분을 사이트 헤드 부분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라고 내용만 정해서 제목 쓰시고 설명 쓰시고 이미지 정해서 이미지 같이 저장해서 주시고, 검색어 여러 가지도 가능하거든요. 한 10개 정도 지정해서 홈페이지 개발자분한테 주시면 이거보다 더 유려한 방식으로 띄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지정해서 그냥 딱딱딱 주시면 문제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공유할 때 뭐 실제 뭐 페이스북 앱으로 인증받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이제 좀 더 또렷하게 진행하기 위한 과정들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세련된 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발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면 이거 이상으로 아마 설정을 더 잘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일일이 요 코드랑 같이 지정해서 주시는 것보다 그냥 이 내용, 이미지, 제목, 설명만 지정해서 주시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봤던 다일 공동체의 경우에 지정되어 있는 페이지의 제목이나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내부에 있는 내용이 먼저 뜨고 있었어요. 후원하기 페이지에서 구글에 그 부분 내용이 노출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엉키지 않도록 더 잘 설정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마케터나 관리자들께서는 메타 태그 혹은 OG 태그, 트위터용 공유 태그, 썸네일, 페이스북 공유 태그, 뭐 카카오용 공유 태그를 설정해 주세요.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설정한 것을 더 잘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홈페이지 개발자나 관리자분, 용역 업체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됐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공유, 네이버 링크 등을 통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뜨는지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담당자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요청하시면 되는, 더 잘 노출시키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만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사이트를 더 잘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구글이나 네이버, 페이스북 크롤러 또는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수집이 가능하도록 노출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한두 줄의 코드를 삽입하는 걸로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점점 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 로봇 수집 태그를 이제 HTML 뭐 이런 코드들을 홈페이지에 넣었어요. 그런다고 내일 바로 뜨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천천히 계속 지속적으로 수집이 되는 거라서요. 더 자주 수집하기, 자주 업데이트가 있는 사이트 이런 설정들도 가능한데 이런 내용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대부분 이 부분을 설정을 하지 않으세요. 물론 설정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사용량이 많으면 자동으로 수집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로봇 혹은 크롤러 설정도 되어 있는 게 좋겠죠. 그럼 어떻게 요청하시면 되냐? 구글 로봇이 이 페이지를 수집하도록 설정해 주세요. 코드를 넣어 주세요. 이런 부분을 하시면 되고요. 네, 구글 로봇이 설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 디버거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디버거를 한번 보실게요. 그린피스 여기에다가 그린피스 페이스북 공유 디버거라는 페이지인데요. 여기에다가 그린피스를 쳐보면요. 보이시죠? 주소, 표준 주소, 그 다음에 이런 건 페이스북 안에서 이거고요. 메타 태그가 어디 페이지에 설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링크, 이미지, 제목 나와 있고요. 보면 이미지는 대체되어 있고 태그 모두 보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비슷하게 메타 태그, 설명 등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보면 디스크립션이 그린피스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기본 디스크립션. 이게 좀 짧은 게 아쉬웠죠. 여기 뭐라고 설명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개발자에게 요청하신 다음에 페이스북 공유 디버거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여기에 페이스북 어플 아이디가 빠져있다. 이거 설정해주세요. 라고 하면 또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 디지털 에셋 관리자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경고에 뜨는 부분들을 하나씩 개발자분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웹페이지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 검색 노출을 좀 더 예쁘게 하고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설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의 태그만 여기 쭉 모아져서 나오죠. 이렇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SEO 메타 태그를 잘 설정하자. 오지 태그,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홈페이지의 기본 정보를 잘 알리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렵게 느끼시면서도 꼭 하고 싶고 실무에 버겁다 보니까 따로 공부를 하거나 알아볼 시간도 없고 알아보자니 비싼 그것,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의 적용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간단한 HTML에 대한 이해나 홈페이지 수정이 가능하시다면 5분 이내에 계정을 생성해서 세팅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홈페이지에 구글 애널리틱스 혹은 네이버 애널리틱스 등 전체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유입과 홈페이지 사용자들의 컨텐츠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적 도구를 설치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먼저 각 추적 도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 NGO 단체에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고요. 간단한 설치 방법이나 설치 지원은 먼저 사전 신청을 완료해 주셨던, 그러니까 사전 설문을 완료해 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10분을 추첨해서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케팅의 결과를 데이터로 객관적으로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데이터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구글 애널리틱스를 홈페이지에 세팅을 하신 뒤부터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기 시작한 데이터로 첫 번째로 우리가 광고를 하는 게 나은지, 페이스북에 포스팅으로 알리는 게 좋은지, 블로그 등을 통해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키워드 광고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블로그에서도 A 내용이 좋은지 B 내용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올리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서 페이드 서치라고 되어 있는
진한 부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유료 광고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이 부분 직접 치고 들어온 고객분들. 그 다음에 좀 연한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르게닉 서치라고 해서 직접 검색해서 들어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고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이버 광고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온 비율도 꽤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의 블로그 내용을 설정을 해뒀던 거고요. 구글 광고 비율은 매우 적네요. 그럼 이렇게만 보면 네이버 광고를 늘리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 수치랑도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 비용이나 수치 비교도 애널리틱스에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에 올리는 게 좋을까 보니까 여기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검색이 좀 있고요. 새벽엔 아예 없네요. 이거는 사이트들이나 이용자 특성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요. 여기 같은 경우에 뭐 오전 8시에서 10시에 데이터를 게시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효율을 높이시려면 12시에 2시에 게시하시는 방법도 참고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PC에서 얼만큼, 모바일에서 얼만큼 들어오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해야지 알 수 있겠죠. 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게 구글 애널리틱스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한번 보실게요. 구글 애널리틱스에다가 비틀리라는 거, 그러니까 비틀, BITLY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저희 거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네. 네, 비틀리를 통해서 어떤 걸 설정하실 수 있냐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광고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보면,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는 비율이 훨씬 높고요. 오르게닉 서치. 물론, 네, 오르게닉 서치가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는 거, 뭐, 여기 서비스를 검색하셨겠죠? 그 다음 소셜이라는 게 네이버나 페이스북이고요. 눌러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지만 이제 다른 정보니까 여기까지 유출해드리기 좀 어렵고요. 네,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캠페인 부분인데요. 네이버 블로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이름 자원봉사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이제 저희가 맡고 있는 병원인데요. 저희가 설정해둔 서비스 이름이거든요. 여기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무엇을 타고 들어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인기 있는 내용들은 네이버로 올리고 홈페이지까지 들어오도록 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내용들 중에서 네이버에 올렸더니 조회수는 높은데 막상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아서 후원이나 이런 부분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정보성 컨텐츠들이 그렇겠죠. 그런 거는 이제 전통적인 광고에서 캠페인이라고 부르면서 노출로 브랜드를 알리는 브랜드 광고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로 비교를 하자면 Just Do It 이런 부분은 캠페인이고 이제 뭐 이 루나를 사세요. 운동화를 사세요. 이런 부분은 프로모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캠페인 부분은 노출만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활동가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후원 금액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들로 이어지게 하려면 홈페이지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이 블로그에서 보고 홈페이지까지 방문하게 하느냐를 비틀리 주소 설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건 일일이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 부분은 뭐 요청이 있는 경우에 추가해서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두 분이 관리하시기에는 생각보다 디테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캠페인 설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더 인기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이트 내에서 이용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뎁스가 3개 이상 안 이루어져 있는 분들은 여기 두 번째 상호장에서 끝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홈페이지나 컨텐츠를 아예 변경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유저 인터페이스 UI라고 하는데 디자인이라든지 메뉴 위치 아니면 뭐 게시물이 게시는 형태 등을 좀 변경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에서 끝나시는 분들. 일단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색이 이탈이거든요. 이탈이 되게 높은 페이지들은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저희 요 사이트 같은 요 페이지가 좀 문제가 나요. 클릭하면 그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한국에서 들어온 사용자들은 메인을 보고 난 다음에 가격을 바로 먼저 보내요. 두 개 다 가격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피부나 필러에 관심이 많고요. 지금 피부과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확인이 가능해서요. 지금 보면 가격 확인한 다음 메인으로 가고 다시 가격을 확인하는 식이 이어져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 페이지가 7페이지고 서비스 소개 페이지가 50페이지가 넘거든요.
근데 보면은 서비스 소개를 보고 바로 가격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메인으로 왔다가 다시 가격 보고, 다시 골랐다가 가격으로 바로 보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간 설정을 해도 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기간을 늘릴수록 가격으로 다시 한 번씩 이동하는 형태를 보여요. 네,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고 바로 가격을 확인하는 시기니까 캠페인이 있고 캠페인에서 후원하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 이게 NGO라면 뭐 적용해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해시태그나 자연 검색어 키워드들도 전체 최소한 20% 정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 6,000개, 10,000개 정도까지 검색어를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받아서 해시태그 등에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는 설정을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내용을 클릭을 해보시면서 어떻게 이걸 이용할지를 보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GV4라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저희 테스트 사이트로 보여드려도 되는 거 하나만 체크해 드릴게요. 네, 옛날에는 이제 GA에서 이벤트 설정이라 그래서 버튼에다가 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동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이런 부분들을 막 설정을 눌러가지고, 다 일일이 태그로, 메타 태그처럼 막 일일이 입력을 해야 이게 이벤트 추적이 됐는데요. 업그레이드 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자동으로 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참여도, 이런 이벤트 등을 따로 설정하거나 페이지 이동을 설정하는 게 되게 일일이 많이 들어가지고, 꽤 어려웠었는데요. 여기 보면, 네, 이거 어저께까지 서비스 하다가 이제 멈추게 된 사이트인데, 간단히 이제 예시로만 보여드릴게요. 뭐, 대단히 뭐 예민한 정보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벤트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이벤트가 이제 요 기간에만 이제 운영을 했던 사이트인데요. 페이지를 본 게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들이 실제 클릭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본 게 어느 정도 비율인지, 그 다음에 세션 스타트라고 하면 이 6,000개 중에서 좀 유의미하게 분석할 만한 페이지들이 어느 정도인지, 스크롤을 얼마나 내려봤는지, 그죠? 그 다음에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대충 봤을 때 처음 방문한 게 1,000명이라면 한 명당 대여섯 페이지는 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클릭 버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신청하기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도 버튼에서 자동으로 잡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로 바로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또 이번에 변경된 것들의 장점이고요.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 보고서들을 데이터 스튜디오로 연결을 해서 뭐 갤러리나 이런 코드들을 불러와서 이제 조금 더 까다롭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페이지 새로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바로 이것저것 넣어가면서 보실 수 있어서 잘 몰라도 그냥 여기서 여기로 던지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체를 치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여기 넣었죠. 네, 치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뭐 여자가 어느 정도 되냐? 물론 남녀를 다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보니까 뭐 전체 대비해서 여자가 500, 그러니까 성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510명 정도 된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캐시로 저희 회원 정보를 입력한 게 아니라 좀 불분명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성별 중에서 기기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데스크톱이 140으로 나오니까 모바일 비율이 여전히 높은 거죠. 네, 뭐 이렇게 눌러서 그래프로 볼 수도 있고요. 성별. 이걸 빼고 뭐 기기 카테고리로 넣어볼게요. 기기로 넣어봤더니 모바일이 869, 데스크탑이 264, 태블릿이 16, 요 정도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측정 항목을 뭐 이벤트 수, 사람들이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켰나를 봤더니 어이구 1만이나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기 카테고리를 다시 여기 넣어보면 데스크탑에서 이벤트가 제일 많이 발생했고요. 모바일에서는 접속자나 비율 숫자에 비해서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텐츠를 보면서 연구를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질문하실 때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해야 홈페이지 어떤 컨텐츠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컨텐츠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까요? 이거는 너무 주관적인 영역이라서 제가 의견을 오늘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할 것 같아요.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정을 해두시면 이런 데이터 보고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기기로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이 높은지 등을
그래프 등으로 장기간에 누적된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확인된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 싸움이 아니라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죠. 아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서비스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정보를 늘리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가격으로 이동하는 걸 좀 쉽게 만들어 두자 해서 실제 모든 페이지 아래 가격 보기를 일부러 더 넣어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은 적은 편이라서 연계된 컨텐츠조차도 잘 누르지 않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연계된 컨텐츠들을 좀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바일용 버튼이나 팝업 버튼을 따로 만들어뒀고, 여기 같은 예시에서는 궁리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왜 PC에선 클릭을 많이 하는데 모바일에서 클릭을 잘 안 할까? 버튼의 크기를 눌려볼까? 아니면 모바일은 좀 더 심플하게 만들거나 컨텐츠가 바로 뜨도록 해볼까? 하는 식으로 디자인이나 내용을 좀 더 연구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어떤 내용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구글 애널 기본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GA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담당자도 없고 사실 어디 회사를 가도 이 온라인 대응 파트가 따로 완전 세네 분이 있지 않는 한 있어도 사실상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자마자 바로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되게 일부의 기능만 확인하시는 것만으로도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모으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네이버에 올리거나 페이스북을 올리거나 이러한 광고 집행들의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결과값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들인 거거든요. 물론 홈페이지 내부 컨텐츠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탐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부 홈페이지의 기능이나 설정 등에 따라서 일일이 따로 설정을 해야 돼서 그 비용 자체가 되게 1,0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구글 애널리틱스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특별한 잘못된 에셋들이 없어서 어느 정도 자동으로 이것들을 따라올 수 있어서 세팅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앞으로 실무자들이 너무 바쁘신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애널리틱스는 만능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자 우리가 어디를 탐험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나침판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실무자는 먼저 첫 번째로 홈페이지에 애널리틱스 도구를 설치하십시오. 이 설치 비용은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제가 제공해드리는 매뉴얼로 5분에서 15분 내로 가능하실 거고요. 홈페이지 관리 업체가 따로 있으시면 절대 30만 원 넘지 않습니다. 기본 세팅만으로 가능하다면. 근데 페이지별로 별도 세팅을 다 해야 되고 이벤트나 버튼에서 다 세팅을 해야 되는 뭔가 최신 호환이 잘 안 되는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초과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타견적이나 이런 것들로 좀 점검을 받아보시고 NGO의 경우에 세팅 비용이 500만 원을 넘어가면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 비용은 차라리 광고 비용이나 컨텐츠 제작, 캠페인, 프로모션에 이용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드릴 수 있는 정도 100% 설치가 아니어도 100만 원 언더에서 세팅을 하시는 거. 저는 완전 무료로 진행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정상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면 좋겠고 이 비용도 간단히 점검해 주는 거에서 몇십만 원 선을 크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정보들이 수집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페이지 내 이동이 쭉 원활히 잡히는지 CPC랑 이런 광고가 잘 잡히는지 비틀리에서 설정한 캠페인들이 잘 잡히는지 등을 버튼이 눌렸는지 그런 거 전환, 이벤트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이는지를 틈틈이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안 되면 다시 전문가에게 점검이나 리세팅을 요청하시는 방식에서도 몇십만 원 수준에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고 이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좀 탐색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있으시면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한 두세 달 세팅이 잘 되는지 점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원래 하시던 걸 그냥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6개월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 이 홈페이지 이용이나 분석을 의뢰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엑셀 형태로도 다운이 되고 모바일 데스크탑 페이지 이런 부분들이 눌러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6개월 정도 이것저것 들어가서 부담 없이 눌러보시는 정도로도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추천드리는 거는 주변에 조금 이런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설치 방원, 그다음에 데이터가 100%는 아니어도 원하는 게 조금 되는지 확인,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체 팀원들께서 같이 이 권한을 공유해서 데이터를 보시면서 이런 것도 봐지네 정도, 한 달에 한두 시간 정도의 스터디로 6개월 정도를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 정도. 물론 뭐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교육 지원 등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데요. 별도의 다른 교육 시스템을 받으시는 것보다 실제 실무 데이터랑 연결된 것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직접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먼저 알려드린 게 홈페이지에서 이제 검색 최적화를 위한 메타 태그, 오지 태그를 설정하자. 이걸 알려드렸고, 홈페이지에 구글 애널리틱스나 네이버 애널리틱스 등 추적 도구를 설치하고 그 데이터를 충분히 쌓자. 이제 이 정도가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뭔가 해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요 정도만 좀 하시면 좋겠다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먼저 온라인 광고를 시작하십시오. 한 몇천 원만으로도 가능하니까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메타 태그, 오지 태그의 기능을 변경해주는 구글 또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일단 시작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해도 돈을 내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방식은 구글 검색 광고, 키워드 광고 치시면 구글에 인증된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하시면 되고, 네이버 역시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서 가입하시면 돼요. 다른 대행사들로 가입하지 마시고요. 공식 채널로 본인 계정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웹마스터 도구, 서치 콘솔로 불리는 일종의 사이트 등록, 뭐 주민등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그 다음에 비즈니스 도구, 네이버 지도에 이렇게 설정하는 거 있죠. 그거랑 구글 지도랑 비즈니스 설정이 있거든요. 요것들을 같이 연동해서 쓰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네, 이거 세팅은 어려운 건 아니고 좀 그냥 클릭이 많고 처음에만 세팅을 해두면 되는 거라서 일단은 검색 키워드들만 알려드릴 테니까 요청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하는 튜토리얼을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히 언급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일단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웹마스터 도구, 서치 콘솔,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관리자, 광고 관리자, 이 네 가지를 연동해서 하나의 아이디에서 보시도록 세팅을 하시고 광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어려우시면 그냥 광고만 먼저 하셔도 됩니다. 광고를 하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검색 노출에 해당하는 부분을 돈을 주고 이렇게 아래로 변경할 수 있는 거죠. 네. 대신에 차이점이 있다면 이건 돈을 안 내면 이렇게 안 떠요. 그리고 변경되는 게 영구적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이므로 한번 노출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노출되고 돈을 내지 않아도 검색 결과에 나오겠죠. 일단 키워드 광고를 해보시면 이 부분 변경이 어려우실 때 바로 변경이 요렇게 되는구나를 알아보실 수 있고요. 그 내용만 이제 요렇게 뜨게 바꾸고 싶다를 캡처해서 홈페이지 관리자나 개발자분한테 넘기셔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이런 원리구나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되게 저렴한 비용, 거의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으로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만 운영을 해보셔도 한두 달이 지나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이트에 어떤 키워드로 방문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경쟁 상대가 누군지 추천 알고리즘이 진행을 해줍니다. 키워드 광고 부분을 일단 먼저 진행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원 운영. 기존에 가지고 있는 회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광고를, 어떤 컨텐츠를, 어떤 채널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키워드 광고를 해보신 분들은 기존 회원을 활용한 페북, 인스타 광고 및 컨텐츠를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일단 제 업무들이 좀 노출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간단히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회원 정보를 활용하는 거는 동의를 다 받으셨다는 불법이 아니고요. 자, 이제 광고 관리자로 들어오시는 것까지도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일단 보시고 이런 세팅을 해야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트래픽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지정사항에서 캠페인이랑 이런 이름들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뭐 테스트니까 일단 간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걸 이제 계속을 누르신 다음에 캠페인 목표에서 옵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면 설명들이 잘 써 있거든요. 네, 여기서 맞춤 타겟 이렇게 되는 새로 만들기에서 유사 타겟을 볼게요. 여기서 보면 새로운 데이터 소스 만들기에서 LTV를 포함한 맞춤 타겟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네, 리스트 템플릿 다운로드라고 나오죠. 요걸 한번 다운로드해서 볼게요. 주소록 형태거든요. 네, 다운로드하면 주소록 형태가 요렇게 뭐 이메일, 전화번호, 뭐 주소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다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이메일과 전화번호만 넣습니다. 이름도 넣으시면 좋은데 뭐 그런 변별까지는 통계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연도, 출생 연도, 그 다음에 뭐 가입 시기, 전화번호, 이메일 정도로 넣고요. 여전히 그 이메일과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이어야지 노출이 되겠죠. 네, 기존 회원 정보를 여기다 입력을 하고 타겟 이름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이 타겟으로 광고를 하시면 저희 기존 회원들한테만 광고를 하게 되고, 첫 번째 그러니까 비용이 되게 줄고 도달률이 높고 참여율이 당연히 높으시겠죠. 그리고 요새 관심사가 좀 줄어드셨던 분들에게 광고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 회원들을 위한 광고를 하시도록 요런 고객 리스트추가 있거든. 이게 지금 업계에서 뭐 DB 광고다 이렇게 해서 뭐 고객 DB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 주는 광고 이런 식으로 되게 비싸게 받거든요. 시간을 좀 들이셔가지고 세팅해 주시면 그냥 광고비, 저희가 일명 태운다고 얘기하는데 페이스북과 구글에 지출되는 클릭당 광고비 뭐 이런 걸 CPC, 클릭퍼, 뭐 코스트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것만 지출 내시면 되니까 저렴하겠죠. 그리고 뭐 비즈니스 설정에서도 여기서 다시 보시면 홍보하기에서 뭐 잠재 고객 늘리기에서 페이스북에서 연락처를 수집하기 하면 이런 광고들 보셨을 거예요. 뭐 이름이랑 이메일만 입력하면 저희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요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 확보할 때도. 근데 기존 회원 정보가 올라간 광고 상태에서 유사 타겟에게 광고해줘라고 설정을 하면 그분들과 유사한 사람들에게 이 광고가 유출되기 때문에 또 도달률이 높아집니다. 광고비가 저렴해진다는 얘기죠. 자, 요거를 진행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 비용도 모금이나 후원을 통해서 진행하시고 그 과정을 매우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SEO를 잘 설정해 주십시다. 그래야 광고비를 내지 않아도 실제 우리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단체 이름, 대표자 이름 말고 뭐 실제 필요한 가치 있죠. 뭐 지구 쓰레기 줄이기, 뭐 공정한 사회 만들기, 공정한 사회 만드는 기부, 뭐 투명한 기부 이런 식으로 실제 소비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지를 키워드로 연구를 하자. 그럼 그 키워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추적 도구를 설정해 두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서치 콘솔 뭐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거고요. 해두고 나서 실제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는지 수집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때 아주 소액이지만 키워드 광고를 해보고 타겟 광고를 해서 기존 회원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자. 요 정도를 해보시고 나면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어디가 얼마가 들고 얼마나 효율적이었고 사람들 반응이 언제가 몇 시고 어떤 내용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들이 뭐 A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오면 우리 홈페이지를 어떻게 탐색하는지 뭐 후원하기까지 도달할 때 어떤 정보들을 요청을 하는지 뭐 단체로 확인할 수도 있고 대표자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이런 컨텐츠 활용을 계속 확인하면서 실제 우리의 잠재 고객 혹은 후원자 혹은 활동가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정보를 얻은 뒤에 우리에게 합류하는지도 장기적으로 얻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컨텐츠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군데를 들어가 봐도 비슷합니다. 저는 이 구성이 조금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고민의 해결을 이 컨텐츠 구성의 변경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컨텐츠 구성의 변경을 제안드립니다. 가장 최신 프로모션, 가장 최신 캠페인, 앞으로 다가올 이벤트가 가장 상단에 위치되도록 하시고 그 부분이 일주일 혹은 한 달 단위로 변경될 수 있도록 미리 컨텐츠를 구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에서는 이제 되게 주관적인 영역이라서 그냥 여기는 참고만 해주세요. 왜냐면 담당자분들께서 저보다 어떤 가치나 반응
알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고 계실 거라서 보통 이제 브랜드 스트라티지 전략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리가 좀 덜 됐다 뿐이지 훨씬 많이 아시거든요. 그냥 여기서부터는 어떤 컨텐츠가 좋나요? 홈페이지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는 이제 인력이 매우 적고 다양하게 멀티 유즈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거 3년 전에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여전히 이제 이대로 돌아가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 슬프거나 우울한 이미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불안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의 메시지를 전달하자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활짝 웃는 것들을 골랐고, 두 번째는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학교를 운영하고 지역사회를 돌보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좀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알리는 걸. 그래서 여기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할까 하다가 이런 마우스 인터랙티브를 넣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릴 때 초심자 버전, 여기도 인터랙티브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자주 들어와서 꼼꼼히 확인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디자인.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보실 거고, 자주 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보도록 디자인적으로 좀 구분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설정한 거를 계속해서 메일링이나 어떤 프로모션 캠페인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컨텐츠 구성을 일일이 했는데요. 보시면 케이스 사례를 좀 강조하고 싶지 않았지만 구체성과 후원 독려를 위해서 이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정기 후원, 일시 후원으로 바로 아래 버튼을 달아뒀죠. 그리고 전화하거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요 컨택 포인트를 바로 하단에 뒀고 X 표시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X 표시가 맨 위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꺼야 될지 모르는 거죠. 물론 클릭하면 꺼지지만 그래서 일부러 한 번 더 위로 올리도록. 특히 이제 40, 50대 이상 분들은 이 X 표시를 찾으세요. 여기 그냥 딱 누르면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좀 어렵게 해뒀고요. 네, 한 번 더 보게. 그리고 요걸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요 페이지만 그대로 링크해서 가져가셔도 페이스북에 링크할 수 있도록. 링크만 하시면 되잖아요. 담당자분들이. 두 번째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메일침프 등 메일링 서비스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대로 복사해서 네이버 블로그 등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컨텐츠 구성을 요만큼을 해놨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보면 한 40몇 개 정도 있거든요. 원래는 더 인피니트로 나오겠는데 좀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두시면 이제 한번 잘 구축해두면 계속해서 1년, 2년 쓰실 수 있죠. 그런 용도로 만들어 둔 거였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홈페이지 관리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것도 사실 케바케입니다. 도네이션을 어떻게 지원 영수증이나 이런 거는 얼마가 들고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난 하나도 모른다, 어디가 싸냐, 어떻게 눈탱이를 안 맞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이게 후원 금액, 회원 수,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컨텐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서 제가 어떻다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월간이나 연간으로 계약돼서 기본적인 내용 변경이나 백업, 데이터를 해주는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 바이 건으로 해주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모든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파일을 열어서 수정은 못해도 모든 파일을 클라이언트들이 접속 가능하고 백업해서 저장해서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TP로 바로 연결을 막아뒀거나 관리자 서비스로 이 파일을 저장하기 어렵게 해둔 서비스들은 월간 금액이 아무리 싸도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연간 계약이다 월간 계약이다 후원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 내고 이런 거는 일종의 카드 결제 수수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금액이나 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금융 서비스니까 되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후원 금액에 맞춰가지고 업체들을 한 3-4군데 컨택해 보시고 파견적이나 지원 서비스들을 비교해서 본인들이나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단체에 맞는 것들을 좀 시간을 들여서 선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요새는 진짜 후원 금액의 0. 몇 프로 거래 금액에 그 정도 수수료만 지원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후원 금액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캠페인들 설정도 있어요. 요청하시면 좀 같이 해보는 시간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것들은 3천만 원대에 구축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비교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인력과 비용이
많이 제한적인 NGO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기본적인 테크 강의들을 준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다면 간단한 범위에서 기술적인 지원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신 뒤에 설문조사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영역에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실무충전 가치확산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간단히 해드릴 수 있고 여러분은 꼭 필요하셨던 점을 조금 골라서 지원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네. 이게 인기가 많고,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셔야 저희가 이것 조금 더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보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까지 요구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일단 요구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께 실무를 정말 충전해 드리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배경 지식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달라서 이 시간 안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요. 일단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애널리틱스가 아니어도 이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혹은 한 달에 하루 정도는 그 사람들의 리액팅을 따로 기록하는 데이터화하는 습관을 갖자. 데이터화하기 위한 기반과 마인드셋이라도 갖추자. 그리고 이 IT 신기술 트렌드라고 할까요? 아니면 마케팅 트렌드를 NGO 실무를 보시면서 숨쉬듯이 피부로 접하시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는 단연코 예산의 제한, 인력의 제한 때문입니다. 트렌드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무료 서비스 등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서비스들은 기존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전문가용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해 보셔서 컨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툴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고유의 자산을 만드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콜라보레이션, 협업, 그때그때 달라지는 프로모션, 그때그때 달라지는 후원자들의 성향이나 모집 방식, 그때그때 휩쓸려 가지 마시고 우리만의 브랜드가 유지할 수 있는 브랜드셋, 브랜드 에셋,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에셋을 아카이빙, 잘 모아두시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할 때 충분히 한 단계씩만 올려가시는 방향으로 욕심을 좀 내려놓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GO 단체의 특성상 텍스트와 사진 하나만으로도 큰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단체가 전달하고 싶은 단 한 장의 사진을 고르실 수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단체의 가장 코어, 핵심 고객, 핵심 후원자층은 누구신가요? 혹은 최근 트렌드라면 여러분 단체의 신규 후원자 혹은 신규 활동가로 들어오신 분들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마케팅 도구는 단돈 몇만 원에, 마케팅 컨텐츠도 단돈 얼마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누구를 향해 어떤 가치를 말하고자 하는가는 활동가이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리고 싶은 고객층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NGO도 브랜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브랜드 경험을 주고 그 브랜드를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브랜드를 떠올리면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NGO 단체들이 가질 수 있는 브랜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도 고객 세그먼트는 꾸준히 나눠지고 실시간으로 변하고 고객들의 리액팅도 늘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고민이 어쩌면 더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어쩌면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세그먼트 고객을 확보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컨텐츠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
혹은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싶은 타겟 고객은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부터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자꾸 놓치게 되는 기본 가치인데요. 가장 트렌드에 휩쓸려서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내가 기존에 노출된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알고 있는 게 너무 적어서 자신이 없을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코어가 무엇인지를 찝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코어 부분, 코어 메시지와 타겟층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정된 예산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한정된 인력과 시간에서 무엇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그나마 같이 고민해 드릴 수 있거든요. 전달력이 좋은 홈페이지 디자인이 무엇인가요? 전달력이 좋은 뉴스레터 구성이 무엇인가요? 카드뉴스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인스타그램은요, 하는 질문들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타겟층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그리고 그 컨텐츠의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도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광고 채널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5가지 정도, TV 채널, 10초짜리 광고, 30초짜리 광고, 전단지, 혹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시각적인 광고, 5개 광고 정도로 제한적이었다면요, 지금 페이스북에 게시되는 광고의 형태만 하더라도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게시하더라도 인스타그램 피드나 모바일 피드 등에서 6가지 이상으로 자동 베리에이션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컨텐츠의 구성이 120가지라는 거죠. 거기에 타겟층이 2군데다 240개의 광고가 돌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240개의 광고가 단 하나의 홈페이지, 단 하나의 프로모션을 향하고 있다면, 혹은 단 하나의 브랜드를 향하고 있다면 어떤 점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까요? 이런 것을 보통 브랜드 가이드셋이라고 부르는데요. 브랜드 가이드셋의 정립부터 추천드립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홈페이지 SEO 설정하고 추적 도구 설정하고 키워드 광고 조금 돌려서 우리 경쟁자가 누군지 구글이 인식하는 우리의 경쟁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를 위한 키워드 광고 집행, 그리고 기존 회원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겟 광고,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거죠. 인스타와 페이스북, 다른 이런 구글 애드워즈 등에 깔리는 광고들에도 노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셋의 마인드를 갖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셋, 그러니까 내가 이 데이터를 보고 고객 반응을 봐야겠다 라고 한 달에 하루라도 일정 배분을 하시는 거. 이 모든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브랜드 전략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코어 가치와 코어 참여층을 이 모든 게 향해야 된다 라는 거를 결국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우겨넣으려다 보니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디를 클릭해야 되고 머리를 해야 되는지는 댓글이나 이런 데 막 많이 남겨주시면 최대한 좀 시간을 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현업에서 생각하는구나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파악하시는 정도가 오늘의 그냥 목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과 더욱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최대한 내용을 우겨 넣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되게 제한적인 시간이라서 더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이메일, 댓글 등으로 참여해주시면 최대한 인터랙티브하게 반응해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